네,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변수부터 얘기했는데 변수는 메모리 저장 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운영을 잘하는 거죠. 한국 뭐지? 보통 이제 시험을 잘 봤다든가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메모리가 좋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억력이 좋을 필요가 없어. 네, 메모리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 메모리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변수다. 그래서 변수가 함수도 될 수 있어요. 변수는 함수까지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퀄을 써서 오른쪽 데이터가 왼쪽으로 할당되는 이런 스타일로 변수에 할당을 시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바로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하시면 된다. 이거 선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언. 변수의 선언. 요즘은 렉 콘스트를 많이 쓴다. 그래서 바렛 콘스트를 제가 별도로 얘기할 계획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뭐 기다릴 것도 없어. 그냥 바만 있나 했더니 렉 콘스트가 있고, 이제 회사 가시면 바를 쓰시면요, 아실 만한 분들은 얘기하죠. 바 쓰지 마 이래요. 네. 그런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바를 왜 쓰지 말라고 그러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변수의 명령법은 우리가 캐멀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 스네이 케이스 뭐 이렇게 이름 짓는 법. 왜? 한 덩어리로 단어를 뭉쳐서 만들어야 되니까 헷갈리니까 중간중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영어는 대소문자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만드는 방법이 생긴 거고, 한글하고는 관계가 없죠. 한글은 대소문자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단어 사이 언더바도 있다.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 철저하게 구분한다. 그죠? 네, 변수. 즉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네. 그리고요, 변수의 할당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집어넣는 거. 할당 시 한 문서 안에 같은 이름 변수. 그러니까 똑같은 변수를 또 같은 데서 선언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 지역, 구역에 따라서 같은 이름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데이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옴표로 쌌으면 문자, 숫자를 안 싸면 숫자형, 그리고 true, false를 안 싸고 글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불린형. 네. 그리고 날짜형, 함수형, 배열 객체형, undefined도 정의되지 않은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null, 네, 빈 값이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가 변수의 변수를 할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흔들려? 왜 그래? 어? 내가 떠는 건가? 아닌데? 무슨 일이야? 얘가 그런가? 얘 때문인가? 이제 좀 시원해졌지? 절전. 안 된다. 됐어. 바람이 쐈나 봐. 네, 그리고요. 디디디디디디. 변수에서는 네, 숫자를 시작하지 말아라. 키워드도 쓰지 말아라. 특수 문자도 뭐 어쩌고저쩌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형이 들어가면서 데이터형이 정해지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다. 할당할 때. 그리고 변수는 같은 지역에 오직 하나만 쓴다. 뭐 이제 주의사항 좀 말씀드려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하는 걸 한번 해봤죠, 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구만. 여기를 봐. A, B, C, D, E. 와라.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들어갔고, 문자가 들어갔든, 불린이 들어갔든, 숫자가 들어갔든, 이렇게 할당한 애들은 데이터를 구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해진 데이터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는 데이터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걸 DB에서 가져왔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구성한단 말이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탁 결정되는 이런 데이터, 이렇게 바뀌지 않을 데이터를 하나 딱 만들어서 화면에다 뿌리지. 이런 거 갖다가 리터럴이라고 해요. 이거 자체를 이렇게 결정되는 문자 데이터 자체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합칠 때 어제 문자하고 합치려다 보니까 되게 복잡했어요. 변수 더하기 문자 덩어리 더하기 또 더하기 변수 더하기 다 더하기 플러스를 다 해야 돼. 여기 보니까 플러스가 싹 다 들어갔네. 이렇게 사이사이를 다 더하기를 하고 따옴표를 또 사이에 따옴표하고 너무 복잡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다 하지 않고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S 에코마스크립트 6 방식 변수 출력법. 이게 템플릿 리터럴, 템리 방식. 템리 방식을 쓴다. 그래서 여기 넣기 전에 제가 변수를 이미 한번 선언한 변수에 다시 변수의 값을 바꿔치기.
즉 입주민들이 바뀐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바뀌어. 아파트나 뭐 주택이 바뀌나요? 네, 그냥 지어놓은 집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재할당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이사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백틱으로 이렇게 쌌더니 완전 엔터도 편리하고요. 엔터를 막 이 안에서 치셔도 상관없고 여기선 엔터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엔터 치면 바로 열어놔요. 다운표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쓰고 싶다. 안 된다니까? 이거 허용이 안 돼요. 이렇게 줄 바꿔 살려면 플러스 해가지고 쌍따옴표를 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옴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쓰셔야지 에러가 안 나요. 예. 불편하잖아. 이 방식 자체가 불편하니까 백틱이 생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백틱으로만 싸줬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도 그냥 백틱은 엔터가 자유로워서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엔터 기호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게 엔터 기호가 살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백틱이 무조건 엔터가 자유롭다 하는 건 HTML로 출력할 때 엔터 쳐도 엔터가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거지 아무 데서나 백틱으로 이렇게 엔터를 막 쳐가지고 데이터를 꼭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우리가 백틱으로 출력된 부분을 싸서 이 안에 마음대로 엔터를 쳤는데 이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었죠? 이걸 내가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인터, 사이, 폴레이션, 인터폴레이션, 사이에다가 삽입한다. 그래서 달러,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 또는 여기다 수식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등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는 건 식이라고 해요. 네. 어떤 결과가 여기 딱 리턴돼서 나오는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출력이 됐죠? 이걸 띄워보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 네, 이렇게. B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true. 근데 바꿔치기 했더니 꽈지직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오디오. 네, 달라졌잖아,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탁탁탁탁 다르게 나왔다는 거 확인. 되죠? 네.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변수 태블릿 리터럴 출력 사용 미션을 어제 조금 해보고 끝났죠? 그래서 여기 청산별곡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시저씨 이거를 여기다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요. 네, 그래서 여기 변수 처리. 청샹 요것도 변수 처리. 머리 따렛. 얄리 얄라식 얄라. 네, 요거. 요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한번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시스템에서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뭐네요? 이러면서 뭐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하면서 이런 인사가 딱 화면에 나왔어. 뭐 인공지능인가? 뭐 사람이 나한테 직접 타이핑해서 주는 건가? 네, 그런 부분에 어떤 형식을 맞춰가지고 출력되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자리 출력을 한번 더 찍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변수의 자리 출력 연습 해보겠습니다. 변수의 자리 출력. 자리. 일단 사용자 이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 변수. 여기를 봐. USR. 유저 언더바 네임.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헨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는 여기를 봐. Today 언더바 weather. weather. Today 언더바 weather. 쨍 하고 말고. 딱 오늘 날씨네요. 쨍 하고 말고. 한 줄하고 세미콜론. 한 줄하고 세미콜론. 네,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사 메시지 하나 줘볼까요? 인사 메시지. 인사 메시지는 여기를 봐. 선언 봐. 베리어블이죠? 메시지. 메시지는 쿨하게, 멋지게, 사실 이렇게 벌써 많이 들어본 문구.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화면 출력을 해보는 거죠. 화면 출력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변수에 할당한 애들을 이용해서 화면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다 헨리를 받고 쨍하고 맑은 쿨하게 멋지게 자신있게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쫙 로그인한 사람 이름 팍 박아. 그리고 진짜 날씨 정보를 쫙 가져와. 기상청 연결해서 가져와. 그리고 메시지는 쩌르르 랜덤하게 따르륵 들어가지고 탁 하나 탁 꽂히게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박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면은 이런 거가 이제 뭐좀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하게 되는 거고요. 화면 출력해 보겠습니다. 화면 출력. 화면 출력은요. 네, 지금 도라라고 있죠. 도라. document.write. 도라. 라. 네, 도라. 백틱. 네. 백틱 세미콜론. 요 백틱 안에다가 자유롭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엔터 빠밤. 요 사이에다가 탭 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요. 한 줄 더 떨어지게 BR을 쓰고 말을 써볼게요.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네, BR 태그 하나 쓰고 그리고 오늘의 날씨는 어쩌고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BR 그리고 밑에 메시지. 와.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 부분만 찍어봐. 여기 밑에 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 출력해 주는 거고요. 여기 BR 태그 두 개 쓸까? 밑에 줄하고 떨어지게. BR. 아니다. BR 안 써도 되겠다. 여기 깜빡거리게 하시고요. 이제 출력돼야 되는 부분 어딘지 찍을게요. Alt 누르시고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어쩌고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군데 깜빡 여기다가 달러 중괄호 이렇게 해서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집어넣을 삽입할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끝. 여기에 이제 변수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넣고 보관법에 달러 중괄호만 쓰시면 에러가 나요. 예. 그 여기 삽입 안 할 거면은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USR 네 나오면 조금 쓰다 나오면 엔터 치시면 되고요. 네. USR 네임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today's weather. 나왔으면 엔터 팝. 네. today's weather. today weather. 다음이 메시지 나오면 엔터. 요게 출력되는지 또 확인해 봅니다. 확인. 그죠? 헬리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쨍하고 맑음입니다. 쿨하게 멋지게 자신있게 안 나옵니까? 네.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에러 메시지가 혹시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만약에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명을 내가 막 그냥 날 타이핑하다가 잘못 썼어. 그러면 여기 출력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 같은 게 하나 떠요. 근데 보통 변수를요 선언하고 할당도 하지 않은 변수를 갑자기 쓰면요 얘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변수 그냥 찍으라고 해서 유저 네임에서 이자를 내가 지웠거든요. 그럼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unquote 잡히지 않는 reference 참조 에러. USR 언더바 남은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 예, 만들어진 적이 없는 애를 내가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죠. 그래서 밑에 부분 자체가 출력이 안 돼.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 말고는 이제 문법적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지웠어. document.write에서 뭐 R자를 하나 지웠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time error, uncaught 잡히지 않은 time error. document.writ는 펑션이 아닙니다. 네. 내가 가로가 있으면 다 펑션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 가로가 있잖아요. 이건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펑션인데 얘네가 만든 적이 없는 펑션이래. 아, 이걸 안 쓰면 이렇게 안 쓰니까 right. 맞지 않으면 에러가 바로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에러 디버깅 이제 앞으로 디버깅에 우리가 많은 또
공을 좀 들여봐야 됩니다. 잘 나오시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밑에서 요걸 똑같은 걸 화면 출력을요. 그대로 Alt Shift 방향키 아래에서 밑으로 똑같이 내리시고요. 이 내린 사이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즉 변수값 변경, 변경하기, USR name 여기에다 이제 다른 걸 쓰는 거죠. 그럼 밑에는 다른 메시지가 나오겠지. 제시카 그리고 today's weather. today's weather는 어느 날은 흐리고 구름 많은 뭐 이런 날씨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message. 메시지는 나는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주는 거죠. 네, 그럼 변수값 변경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 하는 조건문은 아직 안 했는데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일반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실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할당하고 이코를 만나면 왼쪽에서 할당 내려와서 출력 도큐멘트 라이트 그러면 가로 안에서부터 만들고 라이트로 출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바스크립트의 일반적인 흐름 순서가 있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퀄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가로가 있으면 괄호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함수가 있으면 함수 바깥이 먼저 실행되고 함수는 호출한 다음에 실행되고 내가 지금 말한 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어디? 일반적인 그 실행 순서 여기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건 나오죠. 제시카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흐리고 구름 많음입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그지? 네. 대충?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실행 순서는요. 우리가 기본 할 때 뭐 얘기했어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뭐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일반적인 JS의 실행 순서 1번 위에서 아래로 2번 equal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건 할당이죠. 3번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를 먼저 만들어요. 괄호 안에서 괄호 바깥으로. 그리고 4번 함수 바깥부터. 그리고 함수는 호출 실행. 이렇게 알고 계시면 JS의 일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 왼쪽 오른쪽 가로 아니 바깥으로 함수 바깥부터 함수 호출 함수 실행 이렇게 끝난 거예요. 끝났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연산자 시리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연산자 덩어리는 제가 오퍼레이터 너무 유명한 애라서 그냥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저게 드린가? 밑에 붙였너? 네, 일반적인 오퍼레이터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요, 연산자, 어떤 결과를 하기 위한 중간 처리를 하는 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산수 연산자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도 많이 수식을 써보신 분들은 더하기 빼기 외에 곱하기 나누기도 잘 아실 거예요. 곱하기 기호가 이렇게 X가 아니라 별 표시, 아스테리스크 표시가 곱하기 기호고, 나누기는 나누기 땡땡 이렇게 표시가 아니라 슬래시를 쓰시는 거죠.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에 대한 결과는 근데 이제 더하기 연산에 대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로 얘가 내뱉는데 문자 더하기 숫자는 문자가 되고요. 문자 더하기 문자는 당연히 문자고요. 변수 더하기 변수인데 변수값에 대한 더하기 연산을 하고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숫자만 연산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숫자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연산을 밑에다가 띵 찍어보고 한 번에 셋업하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이제 변수 선언과 함께 한 번에 변수를 한 번만 선언하고
한꺼번에 할당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 여기를 봐. F는 500, 콤마를 하시면 돼요. 콤마. 바를 동시에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G는 숫자만 지금 넣고 있어요. H는 12. 가독성 때문에 이퀄 사이를 띄고 있는데 싹 다 붙여 쓰셔도 똑같아요. I는 2. 끝에만 세미콜론. 그러면 한 번에 선언하고 할당까지 한 번에 간 거예요. 이거를 아마 커널 P 하면은 줄바꿈 될 거예요. 이렇게 줄바꿈 돼서 나오고 이렇게 줄바꿈 돼요. 그래도 콤마로 되어 있는 건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줄 맞추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산술 연산자를 출력해 보는 거죠. 네. 좀 이따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자체가 이 프로그래밍도 그렇고요. 원래 컴퓨터 자체가 비싼 계산기. 예.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진수로 0101, 1000 이런 걸로 다 짜여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변수를 만들고 공간을 만든 거죠.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데 이제 한 글자로만 이렇게 편의상 저희가 A, B, C, D, E, F, G, F, G, H, I 뭐 쭉 이어가지고 지금 넣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연산을 그냥 가볍게 한번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변수 연산하여 출력하기. 변수 연산을 출력하기. 보라 document.write 나오면 엔터 치세요. 여기서 write 백틱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백틱 허 여기다 찍는데 여기 그냥 H1으로 제목 타이틀급을 하나씩 여기다 써줄게요. 타이틀급 그러면 이제 줄바꿈 같은 게 위에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1번 산술 연산자 콜론 여기 이제 B할 필요 없지. 네, 이렇게 산술 연산자 밑에 찍어봅니다. 뭐뭐 더하기 즉 여기에 있는 F, G, H, I 사이를 전부 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F 네. F 더하기 달러 중괄호 G 뭐 소문자로 썼지만 해당되는 애가 위에 떴으면 엔터 한번 쳐주시면 돼요. G 곱하기 근데 이제 기호를 여기다 출력할 거예요. 실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기호로 우리가 쓰는 기호로 그래서 디귿 한자를 딱 하시면 여기에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가 나와요. 디귿 한자 하시면 나오죠. 여기 일반적인 기호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이 X자를 쓰지 않지만 기호는 우리가 X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를 여기다 출력할 거라고요. 화면에. 그래서 곱하기는 곱하기 기호. 그러면 이제 특수 문자기 때문에 빨간색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죠. 이거 특수 문자라는 표시예요. 곱하기 달러 중괄호 GH 네, 순서대로 그냥 써봅니다. H 쓰고 나누기 그럼 특수 문자 디귿 한자 여기에 8번이 있죠. 8번 누르셔도 돼요. 특수 문자 나누기 기호 나누기 달러 I 이제 마지막 남았네. 네. I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해놓고 이퀄 끝에 이퀄은 그냥 이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퀄 하셔도 되고요. 이퀄 기호가 디귿 한자에 또 있기는요. 근데 약간 다를 뿐이지 또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특수 기호로 이퀄이 따로 있긴 있어요.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뭐 어쨌든 네.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퀄은 그냥 쓰셔도 되고 상관없고 뒤에 실제 계산을 시켜야 되겠지. 결과는 화면에 수식과 계산 결과를 다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래서 달러 중괄호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시키는 거지. F 더하기 G 곱하기 H 나누기 I 이렇게 계산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계산식 써봅니다. 써볼게요. F
F 더하기 G 곱하기 별 해야지. 곱하기는 별. 이게 실제 계산식이야 이게. G 곱하기 H 나누기는 슬래시 하시면 나누기예요. 이렇게. 이게 실제 계산식이에요. 실제 계산. 그리고 이제 뭐 가로를 안 할지라도 곱하기 나누기부터 계산하는데 요거부터 계산하겠죠? 네. 근데 요 안에 뭐 가로를 치시든 이런 거는 뭐 먼저 계산하게 하려면 뭐 가로를 요 앞에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놓으시면 출력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네. 커날 피하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뭐 가로까지 쳐주고 그래요. 이퀄 뒤에 저는 이퀄 뒤에 엔터만 쳤는데 엔터 쳐도 줄바꿈 돼서 나오지 않죠. HTML이니까. 네.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가독성 때문에 프리티어 하시면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해주시고 이것까지 뭐 괄호로 아주 깔끔하게 묶어서 보여줘요. 근데 원래 곱하기 나누기부터 계산하니까. 네. 결과 봅니다. 결과. 나는 결과를 보고 싶어. 결과. 산술 연산자. 500 더하기 50 곱하기 12 나누기 2는 530. 맞겠지? 암산해보세요. 랄랄랄랄.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좋습니다. 산수열 사전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수식을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거, 달러 안에 수식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해 본 겁니다. 예. 달러 보관법 안에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안에 계산식 사용 가능. 예. 요게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눈여겨 보세요. 변수 쓰면 변수 자리에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 지키는 거는 이해가 되시. 그건 대부분 다 쉽게 이해를 해요. 수식을 여기다 쓰면은 수식의 결과가 이 자리에 찍혀요. 그걸 유념하시라고요. 결과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 하나도 안 나와. 결과가 나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중요한 거 나와야 돼. 네. 결과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네.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그 다음은요. 예, 나머지 연산자도 톡과 함께 넣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넣어보세요. 톡에. 나머지 연산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칙 연산 외에 하나 더 애드 될 건데 숫자를 두 개 쓰고 사이에 퍼센트를 쓰면 퍼센트 기호 자체가 생긴 게 그렇죠. 이응, 응이잖아. 응.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딱 그렇죠. 벌써 생긴 모양이. 그래서 이 모양 때문에 요 기호를 썼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퍼센트를 숫자 사이에 쓰면 앞수에서 뒷수를 나는 나머지 이런 건 언제 많이 쓰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쓰고 퍼센트 이하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잖아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홀수고. 짝수 홀수 나눌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프로그램 하게 할 때 그럴 때도 많이 써보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한번 나머지 연산자도 찍어봅니다. 나머지 연산자 찍기. document.write 밑에 나머지 연산자 찍어봐요. WRITE backtick backtick 네, backtick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backtick 나머지 연산자 네, H1으로 쌓아주시면서 내려가 봅니다. 눈에 잘 띄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분 구분하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머지 연산자는요. H라는 애 있죠? H, 우리 H 만들어놨죠? 네, H 변수에 퍼센트를 진짜 퍼센트 기호 쓰시고요. 달러 G, HG로 나눈 나머지 이걸 그냥 쓸게요. 네, 달러 진짜 수식을 뒤에다 계산하는 거죠? 달러 증가로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H 정말 H 퍼센트 G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 퍼센트지. 커넬 P 하면 예, 알아서 줄 맞춤 해주죠. 나머지 연산자도 나오는 거 확인해 봅니다. 앞에 이렇게 퍼센트로 출력이 되게 하고 진짜 결과는 뒤에 달러 중괄호 안에다가 쓰시면 결과가 그 자리에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과가 나오는구만 그 자리에. 자, 우리가 첫 번째 점을 찍는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네. 여기 들어왔을 때 연산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냥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나 한번 찍어봤어. 네, 산술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12% 5. 그러니까 5로 12를 나누면 나머지가 2구만. 5, 20. 맞지? 네, 소수점으로 가지 말고. 네. 실수가 아니야. 네. 점을 찍으면 실수했다고 그랬죠? 네. 실수. 사람들 실수 싫어하잖아. 소수점 좋아하세요? 3.14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네. 불안할 때 외우는 거죠? 어느 영화에서. 자,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정말로 포인트적인 놈입니다. 포인트. 연산자의 포인트.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첫발. 바로 다음 연산자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얘입니다. 비교 연산자. 정말 여기에서 포인트가 찍힙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얘 때문에 어떤 출발점이 돼요. 얘 때문에. 뭐냐? 값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게 true냐 false냐를 판별해 주는 거. 요게 아주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값. true와 false의 결과값을 얻는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라고 그래요. 비교. 양쪽을 비교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쓰다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에 있고 꺽쇠가 있으면 왼쪽이 큰 거죠. 왼쪽에 꺽쇠를 이렇게 쓰면 작은 거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근데 같다는 건 항상 뒤에다 써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같다 요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우리가 쓰는 그 숫자가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퀄은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등식이라고 등식 양쪽이 똑같이 뭐 방정식을 하도 옛날에 많이 풀어서 네, 수학 시간에 방정식. 그런데 이퀄이 할당이었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는요. 할당 어떤 언어로 가도 다 똑같아요. C++ 언어로 가셔도 똑같고 네, C# 언어로 가셔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퀄을 두 개 썼다. 그러면 이거는 동등비교 연산자예요. 그래서 양쪽이 같냐, 는 하면 같냐, 동등비교. 그래서 1과 예를 들어서 숫자 1과 숫자긴 숫자인데 문자형, 따옴표로 써면 문자형이라고 그랬죠? 요게 같냐, 는 하면은 true가 나와요. 왜 true가 나오지? 네, 어쨌든 true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면서 짜증이 밀려오면서 검정색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느낌표가 하나 딱 생기죠. 하나 애니메 저기 보면 나오잖아. 네. 웹툰에 보면 이렇게 느낌표가 생기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비교했을 때 는이 아니라 낫는 낫이라고 그래요. 느낌표라고 읽으면 안 돼요. 낫이에요 이게 낫. 깜짝 놀란 거죠. 아니라니까. 아니요. 너 사기당한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야. 그러면 그죠? 낫는 같지 않다. 동등비. 그런데 는는 말고 는는는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는는는. 이런 걸 왜 만들어놨지? 는는는. 는는도 있었는데 는는는 는을 하나 더 쓴 게 있어. 그러면 뭔가 양쪽을 비교할 때 하나를 더 비교한다는 얘기인데 형까지 비교해요. 형.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까지 비교를 해요. 형까지. 그래서 너 형 데려와. 그러면 형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했을 때 아까는 이 문자형 숫자형을 비교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따 찍어볼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적인 거, 형 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이거요. 그래서 양쪽이 같네 이렇게 비교해서 true가 나는데 얘는 는는 눈으로 비교를 하면요 형이 다르잖아.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같은데 이 데이터는 같은데 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false가 나는. 이거 찍어볼게요. 형이 달라. 그리고 같지 않다는 위에 형까지 비교 안 하는 애는 이 equal 기호 하나를 not으로 바꾼 거고요. 는는는에서 equal 기호 하나를 not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낫는는. 그러면 형까지 비교한 같지 않다 비교예요. 요게 같지 않다 비교. 형까지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비교할 때 형까지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 데이터 형. 형이 똑같으냐? 이런 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주의사항은 비교 연산자의 결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이거를 쓴 자리에 true나 false가 나온다는 요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의 첫 발이라고 전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발이 딱 찍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이게 프로그래밍의 첫 발입니다. 어찌 그런지 밑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빰!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밑에다가 연산자를 찍어보겠습니다. look right, jump right, so 가로 backtick, backtick 하시고요.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찍어봅니다. 자, H1 태그로 싸주면서 3번 비교 연산자 쓰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 콜론 H1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태그 하나 쓰면서 밑에다가 씁니다. 아까처럼 1하고 넣는 꽃다운표 1, 요게 같냐의 결과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짜 결과를 달러에다 직접 찍어보는 거야. 이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보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오늘 자바스크립트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에다가 진짜 써봐요. 1 넣는 호따 1 이렇게 쓰면 이 자리에 뭐가 나오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라요. 이게 조건식이 돼요. 이거 자체가 조건식. 조건식 true false가 나오는 게 조건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BR 태그 하나 써놓으시고 뒤에다가 줄바꿈해서 보이려고요. 그럼 요걸 카피해서 는을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는 1하고 문자 1하고 숫자 1하고 는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양쪽 다 수식을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네, 여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는 네,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다 한 두 가지만 더 찍어볼 건데 이거만 일단 보세요. 이게 프로그래밍의 시작점이야.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자로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흥미가 안 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재밌진 않았어요, 처음에. 네 얘기까지 다 하네. 어쩌다 보니 돈 받고 나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는 결과는 true. 내가 true라고 썼어? 아니잖아. true라고 문자형으로 얘가 액 하고 뱉어내요. 문자형으로 뱉어내는데 그게 true, false라고 판별이 되는 이거 자체가 판별이 되는 애예요. true. 이라고 같아. 같네. 근데 얘 문자인데 그래도 같아. 결과적으로. 예. 뭐 가방에 든 물건이나 가방에 안 들어간 물건이나 똑같아. 안에 있는 거 꺼내봤더니 똑같아. 똑같네. 이렇게 비교한 거고요. 형이 달라. 형. 같은데 형이 다르네. 그럼 false가 나는 거야. 요게 중요하다고. 요 자리에 요 비교 연산자에 쓴 요 자리에 true, false가 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더 찍어볼게요. 밑에다가 자 복제 밑으로 내리시고 팝 복사 그 다음에 양쪽 비교를 약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5하고요. 5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꼭 꺽쇠 쓸 수 있어? 5가 10보다 크다. 진짜 5가 10보다 크다라고 뒤에다 써보세요. 너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5가 10보다 클 리가 있어?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이거를 분별한다고. 판별을 한다고. 지금 우리가 숫자를 여기다 써서 그렇지 변수가 있고요. 변수 값이 두 개가 들어와서 항상 변동적인 애가 딱 그 순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뭐보다 큰지 트루 폴스가 나오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숫자를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죠. 그리고 여기 꺽쇠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출력되는 자리에는요. m% gt greater than gt 세미콜론 이렇게 쓰셔야 되죠. 뭐보다 크다. greater than 이쪽이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greater than gt 그리고 맞아요? gt 얘 크잖아. false잖아. 아니잖아. 5가 10보다 클 리가 없지. 네.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이거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기호를 바꾸려면 less than lt less than으로 출력 HTML 출력은 특수 문자니까 꺽쇠를 그냥 쓰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수식이니까 꺽쇠를 쓰시고요.
얘를 작게 만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커널 P 줄 한번 맞추면 약간 가독성 있게 나오죠? 이렇게. 이거의 결과는 5가 10보다 작다. 맞잖아. 이런 거야. 저 숫자를 그냥 썼어도 true, false가 나온다고요. 전화를 왜 누구지? 네. 나온다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따바밤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야. 오!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 true를 뱉어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숫자 수식을 내가 그대로 썼는데 이 자리에 false 나왔고 요걸 쓴 요 자리에 true가 났잖아. true. 5가 10보다 작은 거 맞지? 네, 맞죠? 맞지? 이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제어문까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이렇게 쓴 자리에 트루포스가 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자, 계속 가볼까요? 우리 이제 요거 찍히셨죠? 그리고 꺽쇠 문자는요. 밑에다가 잠깐 언급만 할게요. 네. 꺽쇠 문자, 특수 문자 처리. 이거는 크다 %gt greater than 작다 less than greater than과 less than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꺽쇠 문자, 특수 문자 처리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리한 연산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지금 섞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계속 중첩시켜서 반영시키는 이런 연산자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바로 이 연산자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톡에다 쏜 연산자 밑에다 붙여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입 연산자. 다시 기존 값에 대입한다고. 이 얘기가 빨리 안 나오면 제가 고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 자, 기존 값의 연산을 중첩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는 연산자가 있거든요. 붙어있는 연산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붙어있는 연산자. 연산자를 이렇게 붙여서 써요. 플러스 기호와 이퀄 기호를 붙여서 써요. 그러면 기존 값에다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a라는 변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에 5를 또 더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그냥 풀어 쓰자면 a에다가 할당을 하는데 이퀄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실행한다고? 이퀄? 오른쪽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기존 a라는 값에 5를 더한 값을 다시 a에다 집어넣는 게 바로 a 플러스 이퀄 5. 이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사칙 연산에 다 있죠. 빼기 이퀄도 있고요. 그죠? 기존 값에 뺀다, 5를 뺀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값에 5를 곱한다. 기존 값에 5를 나눈다. 기존 값에 더함이 아니지. 나머지 연산을 한다. 더함 이거 나머지 연산. 나머지 연산을 나머지 연산을 여기 밑에 거든요. 네. 이것도 퍼센트를 기존 값에다가 나누기를 한 나머지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를 할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끔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러 나요. 당연하지. 뭐 더하기 뭐 해서 결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띄어 쓰시면 연산자가 아니에요. 붙였어야 연산자예요. 네,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입 연산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자, 문자도 더할 수 있고 우리가 자, 변수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var txt 무궁화 꽃이 저는 항상 이 예제를 했었거든요. 예, 오징어 게임 뜨기 전부터 이걸 썼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게 뜨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무궁화 꽃이
예, 피었습니다.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document.write를 밑에다 이렇게 무궁화 꽃이. document.write. 일단 출력해보세요. 화면 출력, 일반 출력, 백틱 2개, 엔터 치고, 세미콜론까지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다 출력. 대입 연산자 씁니다. H1. 4번.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콜론. H1 태그를 마무리하시면서, 대입 연산자 밑에다가 출력하는 거죠. 달러 증가로 txt를 출력해요. 그렇지? 네. 무궁화 꽃이 나오겠지. 대입 연산자 밑에 무궁화 꽃이가 나오겠지. 그걸 보세요, 일단. 대입 연산자 밑에 무궁화 꽃이. 나오죠? 네, 피었습니다를 내가 쓰고 싶은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txt 플러스 이퀄 피었습니다. 요렇게. 세미콜론. 네, 무궁화 꽃이 띄고 피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중첩을 시킨단 말이지, 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결과적인 걸 보세요. 플러스 이퀄을 했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게 남는다는 거 확인이 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이퀄 플러스를 혹시 지우고 안 쓰게 되면은 기존 데이터 입주민이 쫓겨나요. 쫓겨나. 기존에 무궁화 꽃이 살고 있었는데 쫓겨나서 피었습니다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이퀄은 굉장히 중요한 놈이다. 네, 기존 값을 살리고 싶으면 제가 항상 대입 연산자를 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쌤, 값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덮어 써서 그래, 마지막에. 살리고 싶냐? 플러스 대입 연산자. 중간에 무궁화 꽃이 몇 개 피었다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몇 개.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개라고 써볼까요? 자, 어떻게 쓰냐면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번에는 num이라고 숫자를 num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에다가 5라고 써볼까요? 네, 그래서 몇 개 피었다. 이렇게 출력을 한번 txt에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txt 플러스 이퀄 넘게 넘 플러스 개 띄어쓰기. 이렇게 하면 넘게까지 합쳐지는 거죠. 기존에 무궁화 꽃이 넘을 할당하고 넘을 사용해서 넘게 기존 값에 더하고 피었습니다. 기존 값에 더하고 이렇게 기존 값에 더해 또 기존 값에 더해 계속 더해. 이렇게 하면은 5개 피었습니까? 기존 값에 더해. 네, 지금은 약간 튜닝 하는 거야. 그 연산자에 대한 그냥 느낌적인 걸 보는 거지.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갑자기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할 거예요. 지금 요렇게 바닥에 깔린 조약도를 밟고 가는 것 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프로그래밍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갑자기 이만한 성이 나타나요. 예. 갑자기 이렇게 쫙 갖춰져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갖춰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보면 플러스 이퀄도 그 안에 하나 쓰고 있고 막 이퀄 막 쓰고 있고 막 변수도 막 여러 개 쓰고 그게 막 합쳐지고 있고 막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하나를 약간 느낌을 받아 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게. 5개 피었는데 우리가 그 플러스 이퀄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연산자도 곱하기 이퀄 한번 해볼까요? 자, 기존 값에 곱하기. 기존 값에 곱함. 이거는 곱하기 이퀄. 요걸 쓴단 말이지. 곱하기 이퀄도 해볼게요. num 곱하기 이퀄. 그럼 숫자니까 내가 숫자니까 곱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 이렇게 하면은 기존 값에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가 들어가서 5개 피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기존 값에 곱하기 프로세스를 중간에 하나 집어넣었더니 5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500개 피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중간에 프로세스를 갖다 끼는 거야. 네. 무궁화꽃이 500개 피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제어문을 놓고 함수를 만들어서 다시 여기를 방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한 번만 지나갔는데 다음에 또 들어오게 만드는 건 함수예요. 코츠라면 다시 여기를 실행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구간화를 해서 이런 명령문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펑션이죠. 이제 펑션 많이 만들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지나가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죠? 네, 기존 값에 곱함. 네, 기존 값에 더한 거죠, 이 밑에부터는. 네, 기존 값에 더함. 그것도 썼으니 네, 기존 값에 더함도 써놓겠습니다. 기존 값에 더함. 플러스 이퀄. 잊지 말자. 플러스 이퀄. 플러스 이퀄을 정말 많이 써요. 숫자 중첩시키는 거 외에는 문자 중첩도 플러스 이퀄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첩이라는 건 꼭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네, 잘 지켜놓은지 이미 잘 나오고 있죠. 아까 확인했죠. 500개 피웠습니다. 오케이. 대입 연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산자는 쑥쑥쑥쑥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놀이동산에 왔는데 사파리 왔다고 봅시다. 사자도 보고, 네, 기린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허. 그 다음 연산자는 제가 톡에다 붙여드린 그 연산자 밑에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포문에도 나오는 우리가 완전 많이 쓰는 놈이에요. 기존 값에 숫자를 일씩 계속 더해주는 또는 일씩 계속 빼주는 이런 연산자가 있으니 플러스를 2개 연속 쓰면 뿔뿔 빼면 마마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뿔뿔이나 마마를 쓰면은 이제 얘가 증감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앞에 쓰냐 뒤에 쓰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밑에 찍어보면서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뿔뿔 마마 자체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자, 우리가 여기다가요. 우리 고양이 변수를 우리 동네 고양이들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고양이나 개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는지도 알고 겨울에 집도 지어주고 먹이도 갖다 놓고 네. 그래서 우리 동네 고양이 개수는 캣은 33마리가 있어요. cat 33. 그래서 이제 증감 연산자를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document.write 백틱 이게 하시고 엔터 치시고 세미콜론까지 장치 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증감 연산자를 찍을 건데 이렇게 생긴 애를요. 제가 밑에다가 여러 번 찍어 볼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document.write에다가 출력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H5, H1 증감 연산자 5번이죠. 증감 연산자 콜론 H1 마무리. 네,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이제 찍어볼게요. 우리 동네 고양이 수는 달러 중괄호 캣 여기 변수에다 내가 숫자 넣어놨거든요. 마리 캔 마리 리얼 태그 이야기를 전개해 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리얼 태그 7마리 낳았어요. 7마리 낳았더니 리얼 태그 그래서 7마리 진짜 낳게 할게요. 7마리 낳게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야. 7마리 고양이 수를 증가하는 겁니다. 고양이 수 증가 뿔뿔 마마를 이제 해볼게요. 캣 뿔뿔 캣 뿔뿔 얘를 증가시켜요. 캣에 담긴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 아닌 문자 넣으면 뿔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에러 나겠지. 어떻게 문자를 증가시켜? 숫자만 증가되는 거죠. 네. 숫자를 일씩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기다가 찍어봐. 밑에 내가 찍는 거 복사해놨지. 이거 엔터를 너무 많이 쳐놨네.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봐요.
한 마리 추가요. 해놓고 전체 달러 캔. 네, 캔 마리. 이렇게 하는 거죠. 달러 캔 마리. 그리고 요거 BR 태그 하나 치겠습니다. BR. 끝에다가 BR. 이렇게. 네. 한 마리 추가요. 밑에 요건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한 마리 추가요. 그러면 이걸 7번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한 마리만 추가했어도 33마리에서 34마리가 되어서 나오는지만 일단 보시고요. 아예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봐. 7마리 나왔더니 한 마리 추가요. 전체 34마리 맞지? 그러면 이제 7번 하는 거죠. 요거 잘 나왔으면 7번 하세요. Alt Shift.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7번을 추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뿔뿔 해서 하나씩 추가됐는지 확인. 마십니까? 띠릿띠릿 3, 4, 3, 5, 3, 6, 3, 7, 3, 8, 3, 9, 40. 네. 7마리 하니까 33마리에서 7마리니까 40마리 맞네요. 40마리가 나왔죠. 네, 40마리. 그래서 뿔뿔이라는 게 잘 먹히는구만. 근데 우리 동네에는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도 있었어요. 강아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 변수. 네. 아이가 아니라 이인 분들이 좋아하나요, 강아지를?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변수. var. 똑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똑 변수 var. 여기를 봐. 독, 더, 커피라고 하고 싶지만 단어가 어려워서 독을 쓰겠습니다. cat, 고양이 숫자만큼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수가 변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죠? 이 경우가 바로 그거야. 변수가 변수에 들어가요. 오. 근데 이게 주소를 카피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cat, dog. 자, 요걸 잘 보세요. 강아지 변수. 즉 변수의 변수를 할당한 것입니다. 변수의 변수를 할당하면 네,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캣이 여기 할당됐어요. 그럼 값이 할당되는지 주소가 할당되는지 보시면 돼요. 주소가 할당되면 하나를 바꾸면 얘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요거를 또 하나 카피해 놓고 또 똑같이 만들기 귀찮아서 카피해 놨어요. 여기다가 찍어볼까요, 우리? 자, BR 태그 하나 쓰고 또 내려가 보면 BR. 우연일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강아지 수.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BR 태그. 고양이 수와 같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고양이 수를 강아지 수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강아지 수는 달러 독, 예, 달러 덕 마리. BR 하나 쓰시고요. BR. 네,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마리 강아지.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겠지, 강아지도. 한 마리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네, BR 태그 씁니다. BR. 내려갑니다. 아니, 어떤 상황이? 옆에 있는 고양이도 한 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네, BR 태그 쓰고 밑에다가 이제 실제로 새끼 낳게 해야 되겠지? 네, 새끼 낳게 할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고양이도 새끼를 낳았으니 강아지도 새끼를 낳았으니 나는 이렇게 써볼 거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과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것이 지금 현재 같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뿔뿔 새끼 난 수와 강아지가 새끼 난 수가 같으니 나는 고양이가 새끼 낳은 캣 뿔뿔 수를 하나, 캣을 증가시키고 도구에다 같은 수라고 넣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표현을 찍어보겠습니다. 밑에 거 복사해 놓고 여기다가 찍어봅니다.
전체 강아지 수는 달라 두 마리. BR.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카피해서 전체 고양이 수는 캣이죠. 캣 마리. 캣 마리. 한번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아지 수는 똥 마리. 고양이는 캣 마리라고 뿔뿔 시킨 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네. 캣 뿔뿔.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 자, 어떻게 확인이 되죠, 여러분? 이거죠? 우연일까? 네, 40마리. 전체 강아지 수는 40마리. 그런데 이때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아니, 옆에 있는 코이도 새끼 한 마리를 낳았네. 그래서 고양이 전체 강아지 수는 40마리야. 고양이 수는 41마리야.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숫자가 달라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이거예요. 고양이를 증가시켜서 강아지 수에다 넣었으니까 41마리, 41마리 할 줄 알았더니 강아지는 그냥 40마리고 고양이가 41마리가 됐어요. 그래요. 일단 결과를 보고 해석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이번에는 거꾸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 뿔뿔하는 방법이 먼저 뿔뿔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고양이 변수를 1씩 증가할 때 뿔뿔을 앞에 붙여봅니다. 이거를 앞에 붙여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증가를 시켜봅니다. dog equal cat 뿔뿔 cat. 네. 그러니까 뿔뿔을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하는 게 일식 증가할 때 이 변수 자체를 증가시킬 때 증가는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당할 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게 뭐 아주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코딩하다 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한번 배웠을 때 이게 뭐야 도대체? 네, 밑에 document write는 하나 더 카피해 놓고 여기다 찍어 볼게요. 자, 뭐냐? 전체 강아지 수 다시 한번 위에 BR 태그 안 썼지? BR 쓰고 들어갈게요. BR 다시 한번 강아지 수를 세어본 전체 강아지 수는 달러 동마리 찍어보세요. BR 그럼 위에서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거지? 위에는 결과를 여기 이렇게 써주세요. 알고 보니 위에서는 고양이만 증가했잖아. 알고 보니 고양이만 새끼를 낳았네. 네, 그리고 BR 하나 써주시고요. 위에서는 결과가 고양이만 새끼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결과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고양이 변수를 일씩 증가시킬 때 뿔뿔을 앞에다 붙이고 강아지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몇 마리 나오죠? 확인. 다시 한번 강아지 수 세면 40마리였는데 42마리가 됐네? 42마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아지가 새끼를 두 마리 낳은 거죠? 네. 강아지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았네. 네, BR 텍을 두 개 써보겠습니다. BR, BR.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할당되는 걸 잘 보시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고양이 할당할 때예요. 여기 고양이 변수에는요.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요. 뿔뿔은
40에서 더하기 2를 시켜서 42를 만드는 애가 뿔뿔이죠? 네. 그런데 이 42를 만들기 전에 할당을 할 때 도구에 이렇게 할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할당을 할 때 뿔뿔이 뒤에 있을 경우에는요. 증가를 먼저 하지 않고요. 기존의 수를 이 40이란 수를 먼저 할당을 해요. 얘가 이쪽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를 먼저 하고 처리를 할지 증가를 나중에 하고 처리를 할지를 구분해야 되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뿔뿔을 앞에 마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쓸지 뒤에 쓸지 옵셔널한 걸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뿔뿔 마마를. 근데 일반적으로 이 변수 자체가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상관없고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뒤에다 써요.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이 변수 자체는 증가를 해요. 40일로 증가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할당된 건 그래서 결국 강아지가 몇이 됐어요? 강아지는 40마리가 됐고 고양이는 41마리로 나왔기 때문에 고양이 자체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만 새끼를 낳았네. 그렇게 제가 결과를 낸 거죠. 네.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 이번에는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는 뭐냐? 이번에는 뿔뿔. 얘가 41마리였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해서 42가 되는 바로 그런 케이스가 바로 현재 뿔뿔을 쓸 때 프로세스인데 앞에 뿔뿔을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할당할 때 뿔뿔을 거쳐가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할당될 때 얘가 거쳐가잖아. 아, 증가한 후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도구 개수가 42로 할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소를 카피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얘는 값이 이쪽에 할당이 돼요. 값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값이 따로따로 찍히는 거예요. 값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차이를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위에 써놓은 겁니다. 위에 써놓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정리한 겁니다. 뿔뿔이나 마마 앞뒤에 붙일 수 있다. 변수 자신의 수를 증가할 때 동일하지만 다른 변수의 할당 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먼저 할당 후에 1 증가. 그리고 앞에 붙이면 증가 후에 앞변수의 할당. 마마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궁금해지는 놈이야. 이게 앞뒤에 붙이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시고 정리 시간 잠깐 정리하고 우리가 논리 연산자랑 조건 연산자 두 가지 남았습니다. 네, 그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되겠다. 이거 내일 그 논리 연산자랑 그 조건 연산자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를 내일 금요일이지. 내일 하고 입후문 하나 딱 들어가고 제가 요번 주 할 게 거기까지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딱 할 테니까 요거는 내일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저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 미디어 커리를 땡겨야 돼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 얘는 여기까지만 일단 킵해 놓으시고 오늘 중요한 거는 비교 연산자가 중요한 비교 연산자를 잘 우리가 앞으로 잘 써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은 제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서 클로징을 할게요. 네. 클로징.